자,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이야기.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인터뷰해 볼 건데 어떤 스토리인가요?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유명한 저희 유명한- 고모. 고모님. 네네. 고모님 이야기. 무속신앙도 종교라고 보통 여기잖아요. 음. 그래 다른 종교랑은 이제 좀 가급적이면 충돌을 피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고모가 다른 종교 시설에 가서 굿 비스무리한 걸 좀 했던 이야기. 제목은 제가 집터로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집터. 네, 집터. 이거 터에 관련된 이야기라. 이거는 뭐 그 구체적인 그거는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고모는 지금 전라남도에 계시거든요. 저희 고모는 전라남도 모 시에 거주하시는데 그 시가 좀 작다 보니까 시도 막 무슨 동으로 안 끝나고 읍으로 끝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계세요 지금. 고모가 이제 뭐 자주 돌아다니시고 하는데 그 고모네 집에서 몇 분 떨어진 데 그 집터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뭐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 폐가나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집터가 하나 있었는데 고모가 볼 때마다 좀 거기서 뭔가를 느꼈대요. 아, 저 가기 싫다. 저기 누가 저기다 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을 많이 받았대요. 뭔지 고모가. 모를 거부감 같은 게 들었다. 네, 저희 고모한테 들었는데 이거는 이야기랑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저희 고모한테 들었는데 무당이라고. 고모도 막 다른 무당들하고 이렇게 교류는 없으신데 아마 고모 짐작이긴 한데 무당이라고 뭐 사람 딱 보면 얘 수명이 막 얘는 몇 살까지 살고 막 얘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이 사람은 어떻게 죽을 거고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래요. 그 모시는 신이 보고 싶은 사람만 그 복체라는 게 그래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받아야만 보이는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은 있대요. 아무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고모가 그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그 고모네 점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서 같이 일해주시는 남자분이 계세요. 아저씨인데 실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예전에 이야기도 한번 등장했었죠. 네네. 실장님이랑 이렇게 같이 장 보러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막 기초공사를 바닥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고모가 흠칫 놀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실장님한테 뭐 여기 누가 지금 들어오냐고. 실장님이 소문 들은 건 모르겠. 저도 처음 본다고. 소문 들은 것도 없고 이번에 처음 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고모가 아 저기 있다 저런 거 하면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니 실장님이 이제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실장님이 알아봤더니 그게 개인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여기서 제가 종교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특정 종교 있죠.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새 종교가 있잖아요. 제일 그런 종교는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사입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입이 그런 종교 시설이 들어온대요. 거기에 그 지금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하고 고모가 그럼 난감해지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인이 들어오면은 여기 진짜 나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신 모시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터가 진짜 안 좋다. 뭐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해주고 싶은 것도 아닌데 여기 안 지으면 안 되겠냐. 당신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종교시설이잖아요. 말하기가 되게 껄끄러운 거죠. 고모는. 고모가 어떡하지 하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가서 말해보겠다고. 아무래도 직접 이제 보살이 가는 것보다는 무당이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좀 간접적으로 있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면 좀 그래도 들어먹지 않을까 해서 실장님이 갔대요. 갔더니 이제 거기서 공사 현장에서 지켜보는 사람 중에 양복 같은 걸 입고 있는 사람이 있길래 저 사람인가 싶어서 갔더니 그게 교회가 아닌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데 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쪽도 목사라고 불렀대요. 하여튼 누가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소개를 했죠. 나 이렇게 이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인데 여기 그런 게 좀 있다. 나쁜 기운이 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좀 점잖은 사람이었나 봐요.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러진 않았는데 아니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네도 그런 일 하면은 당신네도 알 거 아니냐고. 우리도 우리만의 방법이 있다고. 뭐 구마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있으니까 당신이 걱정할 일 아니니까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뭐 그냥 돌아왔죠. 고모한테 얘기를 했는데 고모도 그때는 반신반의를 한 거예요. 진짜 어떤 점? 고모도 솔직히 일반인들은 이해 못할 걸 보고 느끼고 살잖아요. 그래서 고모도 이제 다른 종교를 좀 그 종교를 맹신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살았대요. 근데 이제 과연 될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실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실장님 일단 마음 단단히 먹고 있으세요 라고 하고 이제 곧 이제 저 사람들이든 누가 찾아올 거라고.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지을 때까지는 괜찮았대요. 근데 다 짓고 나서 희한하게 그 종교시설에 다니는 신도들이나 그 목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상해졌대요. 그 건물 주위의 동네 사람들. 네네. 근데 이상해진 것도 되게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 돋는 게 이제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뛰어다닌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무서운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엄마가 2층 주택 사는 애인데 엄마가 1층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엄마한테 화분인가 벽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애가? 네, 딸이 그래가지고 엄마가 병원 실려가고 막 와이프가 베란다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남편이 밀어가지고 와이프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고모가 소문만 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갖고 하는 얘기가 딸 때문에 죽겠다. 딸이 진짜 반 미쳤다 지금. 뭐 정신병원을 데려가 봐도 거기서는 뭐 그런 막 측정 같은 뇌파 막 이런 거 보잖아요. 또 거기만 가면 또 애가 멀쩡한 척을 한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멀쩡하대요. 아무튼 와갖고 미치겠다. 그러니까 고모가 아니 당사자를 데리고 와야 내가 뭘 보든가 하지. 좀 이렇게 아주머니만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데리고 와보려고 했죠. 그 아줌마 그러니까 나도 데리고 와보려고 했는데 그 종교 시설이나 여기 지금 보살님 집 근처만 오면은 애가 제압은 됐대요 집에서도. 근데 이 근처만 오면은 애가 힘이 막 아주 그냥 장사같이. 막 진 아빠랑 오빠가 이렇게 붙잡아도 다 뿌리칠 정도로 힘이 막 그렇게 뿌리치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버리고 다시 막 그랬대요. 그걸 어쩔 수 없이 혼자 왔대요. 고모도 근데 이제 답답한 거죠. 이 아줌마한테는 뭐가 안 보이더래요. 아무런 것도 안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안 보인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줌마가 그러지 말고 집으로 한번 와주실 수 있냐. 그래가지고 고모 가게 됐죠. 이제 고모가 다음날 혼자 가는데 고모가 저희 고모 같은 사람들은 웬만한 거에 안 놀래잖아요. 안 놀래거든요. 진짜 그리고 저희 고모가 진짜 장부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대장부 사진까지. 네, 저희 고모 사진 있어요. 카톡 프로필 사진 있는데 완전 장부 스타일이라 안 놀래요. 웬만하면은 막 남자들이랑도 막 싸워요. 고모는 막 그때 저희 고모가 동물 괴롭히는 걸 진짜 못 참거든요. 조폭. 네, 제가 어렸을 때 소꿉장난으로 개미들 막 아시죠? 돋보기 갖고 막 개미한테 이렇게 불지지고. 그런 거 하면 진짜 고모가 저 엄청 때렸어요. 곤충까지. 그러지 말라고. 아무튼 그렇게 안 놀래시는 분이 가다가 진짜 소름이 돋았대요. 왜 소름이 돋았냐고 물어봤더니 때문이지. 이제 그 아줌마네 집으로 가는데 그 동네에 그 파지 줍는 어르신들 있죠. 그런 할아버지가 하나 있었는데 한 분 계셨는데 고모가 되게 잘해드렸대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눈인사도 하고 이제 고모네 집만 요즘 주택 같지 않게 좀 한옥처럼 지어놓으셨거든요. 그 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대문에 이렇게 처마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파지 줍고 하다가 비 오면 그쪽에서 비피하고 할 때 고마 또 인정도 많으세요. 그래갖고 뭐 음료라도 좀 내드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좀 비 그치면 가시라고 하고 이래서 잘 지냈대요. 그분도 뭐 가끔 고모 찾아와가지고 뭐 안부 묻고 뭐 이렇게 동네에서 잘 지내는 분이었는데 고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분이 평소 같으면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고개를 까딱 해가지고 인사를 했대요. 눈인사라도.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계속 고모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냥 뭘 되게 노려보고 있더래요. 노려보고. 네. 그리고 고모가 이렇게 딱 고모는 인사를 하고 나 안 받길래 일단 고모는 뭐 갈 길이 있으니까 지나가려고 딱 하는데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정보살 거기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래요. 고모가 소름이 돋아가지고 나도 방금 소름 돋았다. 갑자기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 사람도 뭐가 싫었나 안 이러던 사람이 왜 그러나 하고 딱 쳐다보는데 훑어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원래 막 허리 좀 구부정해가지고 그 유모차랑 수레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거기에다 이렇게 싣고 다니셨는데 그분이 파지도 모아놨던 파지도 내팽개치고 걸어가는데 그렇게 정정할 수가 없더래요.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더래요. 반대쪽으로. 이거 뭐지? 하고 고모도 불안함을 느끼고 그래도 일단 나선 길이니까 그 집에 갔대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초인종을 눌렀는데 막 안에서 초인종 누르자마자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아이고 내가 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 미친 거사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 문을 열더래요. 그리고 고모가 딱 들어갔는데 집안이 난장판 진짜 흉가를 보듯이 흉가 온 거 같이 막 멀쩡한 게 없더래요. 집에 유리란 유리도 거의 반 이상 깨져 있고 그래가지고 고모가 딱 들어갔는데 핏자국이 있더래요. 거실에. 실제로? 네네. 핏자국이 있더래요. 그것도 이제 마른 피도 아니고 좀 뚫린 지 얼마 안 된 피가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있더래요. 뚝뚝뚝뚝. 고모 놀래가지고 이거 뭐냐고. 고모 그때도 아무것도 못 느꼈대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아침에 그날 아침에 그 자기 남편 그러니까 그 딸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 딸 아빠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 지네 오빠가 운동하는 아령을 아빠 머리 위에다 떨어뜨린 거래요.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 위에다 아령을 들고 이렇게 떨어뜨렸대요. 툭 떨어뜨렸어. 그래갖고 아버지 머리가 찢어져가지고 지금 아들이 아버지 데리고 병원 가 있는 상태래요. 그 중에 고모가 간 거예요 지금. 고모 진짜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러다 누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딸내미 어딨냐고 봐야겠다고 그랬더니 문을 밖에 딸 방을 앞을 갔는데 문을 밖에서 막 걸쇠까지 달아가지고 잠궈놨더래요.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한번 열어봐라 했더니 그래서 뭐 보살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 조심하시라고 몸을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고모가 딱 들어왔는데 그 방도 진짜 난리가 나 있어요. 멀쩡한 가구가 없고 거기는 피가 이제 방금 금방 흘린 피가 아니라 그 물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갈색처럼 되잖아요. 피가 좀 마르면은 거의 그게 검은색, 막, 검붉은색. 그게 막 벽지에 막 누가 이렇게 막 바가지로 이렇게 뿌린 것처럼 그렇게 막 벽지에 막 튀어 있고 막 그러는데 더 좀 이상한 건 보통 학생들 방 가면은 책상 옆에 책장이랑 옷장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 집이 좀 층고가 높아 보였대요. 그러니까 고모가 이렇게 고모 위에 고모 한 사람이 더 있어도 저희 고모가 키가 좀 크신 편이거든요. 그 나이 때 치고. 그러니까 한 3m는 조금 더 넘어 보였대요. 근데 그 옷장도 한 2m 50은 돼 보였는데 아무튼 뭐 엄청 높았대요. 근데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었대요. 고모가 봤을 때. 근데 여자애가 옷장 위에 올라가가지고 고모라면은 그때 고모가 하는 말 고모라면 때려 죽여도 거기를 올라갈 방법이 없대요. 근데 거기 여자애가 여학생이
올라가가지고 옷도 막 너덜너덜 해가지고 올라가서 네 발로 엎드려가지고 고모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고모가 물어봤죠. 누구냐? 너 누구냐? 좀 아무 대답 안 하고 그냥 노려보기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모가 생각하길 얘네 엄마 때문에 그런가.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좀 나가 계시라고, 아니, 집 밖으로 나가 계시라고. 그런 다음에 고모가 말을 했대요. 누구냐? 그랬더니 뭐 여자였잖아요. 근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걸걸한 좀 남자 목소리로, 진짜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였대요. 남자 목소리로 앞으로는 내가 여기서 살 거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좀 꺼져라,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모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네가 누군지도 난 모르겠다. 내가 원래 네 같은 애들 내가 보이는데 너는 안 보인다. 지금 내 눈엔 그냥 여학생밖에 안 보인다. 누구냐? 그랬더니 알 거 없다 막 그러다가 뭐 대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누그러졌대요. 그냥 막 흥분한 어조로 대화를 했었는데 갑자기 누그러지더니 그러면 돌려주시던지요 하면서 갑자기 존칭을 쓰더래요. 그래서 좀 흐느끼듯이 돌려주시던지요. 그거 딱 듣고 그 말 딱 하자마자 여자애가 거기서 한 번에 뛰어내리더니 고모를 탁 밀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대요. 고모가 거기서 딱 든 생각이, 돌려달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앞으로 난 여기서 살 거라고 하고, 그것도 이제 이번엔 그럼 돌려주시던지요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모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동네에 변한 건 그 종교시설밖에 없어요. 털을 뺏겼네. 네. 그래가지고 고모가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려다가 또 그 목사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집에 왔대요. 집으로 돌아와갖고 있는데 고모가 다음날 결국 그 종교시설에 가요. 직접 찾아가시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돌아간 날 새벽에, 그러니까 다음날 새벽이죠. 어떤 일이 있었나? 네, 새벽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고모가 잠이 안 왔대요 그날. 하도 심란해갖고. 뭐 해코지를 하긴 하는데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또 드문드문 멀쩡해졌대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또 그 목사랑은 어떻게 얘기를 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밖에 누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래요. 누워있는데 갑자기 막 그 모든 소리가,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엄청 잘 들리면서 밖에 누가 지금 서성이고 있다, 그런 신호가 감지가 되더래요 고모한테. 하고 나가봤더니 거기 이제 30대 한 초반?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한 명이랑 한 4-5살로 보이는 여자애 하나가 있더래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소개하기를 저 새로 생긴 저쪽 목사 와이프라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좀 들어가서 얘기 좀 해도 되겠냐고 그러더래요. 고모는 이 사람 왜 날 찾아왔지 하면서도 뭐 일단 들어오시라고 했죠. 앉으라고. 방에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막 울더래요. 그 여자분이 막 그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죠. 막 울더래요. 그래갖고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해봐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진작부터 찾아뵙고 싶었다. 근데 남편이, 그 목사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니는 그 목사 와이프라는 사람이 그런 데 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못 가게 한 거죠. 그렇지, 근데 그쪽 입장에서. 또 그분은 이제 바깥 일을 하시니까 자기 딸을 많이 못 돌보시는데 그 사모님, 그러니까 와이프는 딸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게 딸이 혼잣말을 막 하더래요. 혼잣말은 보통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혼잣말은 뭐 예를 들면 인형, 애들 여자애들 인형놀이 할 때도 그렇죠. 막 그렇게 혼잣말 하잖아요. 근데 얘는 대화가 애가 할 만한 대화가 아닌 대화를 하더래요. 제가 뭔지는 못 들었는데 하여튼 소름이 끼치는 대화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그러니? 너 대체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몰라? 이러더래요. 뭘 모르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 앞에 오빠 하나랑 언니 하나 산다. 언니 하나가 돌아다니는데 몰라? 하긴 다른 사람들도 못 봐? 나만 봐? 이랬대요. 딸이. 뭐냐고. 근데 그 나이 때는 또 이제 진짜 헛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갑다 했었는데 어느 날 딱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안 되겠더래요. 뭐라 그랬냐면 딸이 갑자기 와서 이러더래요. 엄마 있잖아. 비밀 하나 알려줄까? 그러더래요. 뭔데? 그랬더니 알려줄까? 막 놀리더래요. 그래갖고 말해보라고 앉혀놓고 정색을 했대요.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때 내가 말했잖아. 그 오빠랑 언니 언니 2명 있다고. 그 오빠가 엄마 아빠 집 비우면은 자기한테 꼭 말해달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새벽에 몰래 나온 거예요. 고모를 찾아온 거예요. 남편 몰래. 네. 남편은 난리를 치니까. 그래갖고 고모가 그렇게 새벽을 같이 보내고 그래도 좀 어둑어둑할 때 같이 갔대요. 그 모녀랑 고모랑 같이 그 목사는 자고 있을 테니까 어디를 간 거죠? 그 종교 시설에 갔대요. 가가지고 고모가 그 사모님이랑 딸은 들여보내고 저 옛날에 저 가게 하나 냈다가 망했다고 기억나시죠? 그때도 고모가 불러냈잖아요. 안 보이는 걸. 고모가 거기서 그때 했던 것처럼 불러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안 나오고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귀신 같은 영을 불러낸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이렇게 저희 고모는 좀 불교 쪽에 가까우시거든요. 거의. 막 그런 걸 막 하대요. 연불 막 같은 걸 막 책으로 막 20페이지 되는 걸 달달달달 외우세요. 저희 고모는 그런 걸 수십 개를 외우고 계세요. 거기서 불러냈더니 남자 하나랑 여자 하나가 나오더래요. 근데 젊더래요. 20대로 보이더래요. 고모 눈에. 둘 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누구냐? 니네 누군데 동네가 지금 막 시끄럽다 니네 때문에. 그랬더니 아까 낮에 그 남자애가 얘기를 하는데 아까 낮에 그 어떤 아줌마네 딸 그 집 갔었잖아요. 그 목소리가 나오더래요. 그 남자였구나. 네, 걔가 뭐 빙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목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솔직히 고모가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더래. 여기가 걔한테 다 들었대요. 동네 사람들도 몰랐던 얘기를 들었대요. 그 자리가 되게 컸어요. 부지가 컸대요. 원래 고물상이 하나 있었대요. 고물상이 있었는데 운영을 하는 사람이 나이 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니고 중년 남자. 그리고 자식 둘.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운영을 했대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도박빛을 치고 도망을 간 거예요. 빚쟁이들이 막 찾아왔겠죠. 자식이니까. 니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땅이라도 넘겨라. 이 땅 담보로 받았으니까 땅이라도 니들이 나가라. 근데 얘네는 막 지키고 싶었던 거죠. 갈 데도 없고 20대로 보였다고 해봐야 제 또래겠죠. 그래봐야 제 또래일 텐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세상에 이제 혼자인데 둘밖에 없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컨테이너에 살면서 지켰던 거예요. 못 오게. 마지막에. 뭐 하면은 막 컨테이너에 있으면서 막 여기 사람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식으로 몸으로 막은 거죠.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얘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잠도 안 잤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자버린 거예요. 근데 그 빚쟁이들이 완전 동틀 무렵에 와가지고 누구 있냐고. 솔직히 얘네가 잔다고 그걸 못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철거하는 그 망치로 때려부시는 거 있죠. 크레인에다가 망치 그 철퇴 같은 거 달아가지고 그걸로 탁 쳐가지고. 철거하는 거. 네. 컨테이너를 그런 걸로 컨테이너 찝어버리면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허허. 그렇게 된 확인도 거예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게 누가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모가 들은 거고. 고모가 들은 거고 또 고모도 걔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거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듣고 그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니네는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다 원래는. 니네 때문에 산 사람을 지금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절대 못 가겠대요 억울해서. 그래가지고 고모가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랑 다 깨웠대요. 나와보시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고모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죠. 보이냐? 지금 얘네 내 앞에 있는데 보이냐? 그랬더니 안 보인다더래요. 목사 가족. 네네 안 보인대요. 그렇고 얘네 때문에 지금 동네 시끄러운 거고 그쪽 따님이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원래 얘네 터였단다 여기가. 얘네가 진짜 얘네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게 죽은 애들이다. 그리고 설득을 한 거죠. 고모가 몇 시간이고 붙잡고 설득을 했대요. 목사는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멀쩡한데 뭐 애가 이럴 수도 있네. 애가 막 헛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괜한 참견이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막 하는데 고모가 몇 시간이고 붙잡고 사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부지가 되게 넓었다 그랬잖아요. 그 종교시설 뒤편에 조금 남는 텃밭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다가 되게 아이러니하죠. 양식으로 지은 건물 뒤에 사당을 차린 거예요. 사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종교의 이미지와는 완전 다른. 네, 완전히 다른 걸 하나 차려가지고 목사를 설득을 한 거죠 결국. 그래가지고 고모가 이제 거기서 저희 고모가 굿 같은 걸 안 하시거든요. 안 하세요. 하면 진짜 그래? 아프세요. 안 하시는데 고모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가 돈 주고 해달라 그래도 고모는 안 하시거든요. 그런 걸. 고모 막 했대요 좀. 그런 걸 했더니 그 뒤로 멀쩡해졌대요. 그쪽으로 이동했네. 그럼? 네네. 와. 만족을 한 거죠. 어허. 야 고모님이 진짜 신경 많이 쓰셔서 고생을 하신 거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짜 착해요. 고모가 무서울 땐 진짜 무서운데 좀 그런 타입 있죠. 강자한테 진짜 강하고 약자한테 진짜 약한. 뭔지 알겠어. 네,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본 이야기는 끝이 났어. 와. 근데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네. 그 목사 딸은 그러면 제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는가? 아 그걸 잘 빼고 걔가 그 고모 집에 들어왔잖아요. 고모도 그걸 들었대요. 들어오면서 그 딸아이가 하는 말이 왜 안 들어오지 이러더래요. 뭐가? 고모도 그게 궁금했던 거죠. 왜 안 들어오지 이러더래요. 혼잣말로. 그래갖고 고모가 앉혀놓고 물어봤대요. 엄마가 지금까지 했던 게 사실이냐. 걔네가 뭐 아빠 엄마 안 계실 때 말해달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냐. 그랬더니 걔가 맞다고 하면서 고모가 그랬더니 아까 전에 뭐 왜 안 들어오지 이건 누구한테 한 소리냐. 누구한테 한 소리냐. 그랬더니 뭐 그 언니랑 오빠가 여기를 못 들어온대요. 왜? 같이 있었대요. 올 때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입국까지만 해도. 네, 같이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했던 소리라는 거예요. 아, 애는 뭔지 모르니까 애는 상황이. 걔 그 나이 때 뭐 귀신이란 걸 알겠어요. 그렇지. 네, 그 나이 때 뭐 영혼이란 게 영혼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냥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온다 말을 네, 했을 뿐인데. 걔는 왜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는 걸 안 들어온다 말했을 뿐인데 왜 안 들어오는 걸 뭐라 하지? 이런 거. 와. 그리고 뭐 그 이후로는 네, 뭐 정상적으로 괜찮아요. 돌아왔고 네. 또 그 딸내미는 걔도 괜찮아졌어요. 완전히 다 그러니까 그 모든 여고생- 상황이 종료가 됐대요. 여고생이라고 했나? 네,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됐대요. 정상적으로 네, 다, 네. 돌아왔고. 야, 나는 이야기를 듣다가 네. 중간에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날까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 네. 건물을 혹시 다 없애버리고 본래 터로 이렇게 돌려놓는 다른 방법이 있었구나. 네. 그 뒤편에 진짜 안 어울리는 네, 그 네. 종교 시설과 안 어울리는 뭐 사당 같은 거를 네네. 세워서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네. 해결이 됐구나.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교회 안에다가 음. 절 건물 하나를 올려놓은 비유를 하자면 네, 그런 비유를 하자면 교회 바로 옆에다가 작은 절 하나를 네. 지은 격. 그리고 고모가 제가 이걸 전화로 들었거든요. 고모가 지금 섬에 계셔갖고 통화도 잘 안 돼요. 아직도 연락이 안 돼. 네, 한번 들어가시면 안 나오세요. 근데 고모가 딱 마지막으로 한 소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모도 다른 종교를 있다고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하는데 근데 내가 아까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싶은 거야. 뭐 어떤 것 때문에 보통 그 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네. 특히 뭐 무속 쪽에 그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무속 신앙만을 완전 맹신하고 다른 종교들은 다 배척하고 난 딱 그럴 줄 알았거든. 그 제가 고모랑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배척이 아니라 고모 본인도 모르는 본인이 거지. 모시는 신이 어떻게 온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와 나도 이런 걸 겪었는데 그 뭐 다른 종교들이랑 없을 법 있냐? 그러니까 없으리라는 법 그 있냐? 부분이 난 좀 신기하게 느껴졌던 거지. 우와, 진짜 그거를 본인이 이제 받아들이신 거니까 네. 다른 종교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네. 본인은 모르시지만. 네. 그리고 야, 그 부분이 되게 신기하게 들렸어. 마지막으로 고모가 딱 했던 말이 저도 되게 와닿았던 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신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그런 걸 느껴도 제가 그런 걸 봤을 뿐이지 어디 진짜 누가 말하는 신을 본 적은 없으니까 무신론자였는데 고모가 하는 말이 진짜 그런 게 그 일을 딱 겪으니까 막연하게나마 생각했던 게 이제 믿음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됐겠냐. 그 털을 빼앗은 거는 그 목사인데 목사는 멀쩡해요. 사모도 멀쩡해요. 신도들도 멀쩡해요. 그 딸은 그 나이 때 뭐 신앙심이라는 게 있겠어요. 엄마 아빠 직업이 그런 건가 보다만 하는 거죠. 그렇지. 없겠죠. 그 딸만 보인 거고. 그러니까 고모가 말하는 게 그 털을 빼는 건 그 종교 시설인데 그 종교 시설은 보호를 받은 거다. 그 종교로 인해서. 그러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고모가 진짜 고모도 좀 그 믿음이 더 커지더래요. 그러니까 뭐, 부탁에나마. 네, 뭐 나만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우리 같은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다 다른 종교들도 뭔가 있구나.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그 해코지를 하려면 직접적으로 그 그러니까요. 신도들이나 목사 네. 아니면 목사 사모나 그런 쪽을 건드렸어야 네. 정상적인 그쵸. 건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거든요. 거기는 제대로 못 건드리고 그나마 제일 나약한 그 네. 딸을 그렇게 걔한테도 뭐 해코지한 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네. 동네 사람들만 피해를 본 그런 거죠.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끔. 네네. 좀 신기한 이야기다. 네. 저 딱 들을 때 많이 무섭진 않았는데 신기했어요. 야, 굉장한데. 자, 밥 먹으러 가자. 예.